한 2달 만에 촬영을 다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대학 강의 종강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또 코로나 사태가 좀 심각해져서 단계가 격상되어서 수도권의 4단계까지 진행이 되고 있네요. 다들 코로나 예방을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저번 주에 우리 챕터 5죠. 5번째 챕터에 나오는 어깨복합체에 대한 워크숍을 서울에서 열었습니다. 기능의 부합과 그리고 이 뉴만에 있는 내용들 2가지를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를 구성하여서 진행했고요. 저도 코로나 때문에 강의를 계속 하지 못했는데 거의 한 1년 만에 워크숍을 다시 연 것 같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서의 강의는 계속 추가적으로 올릴 예정이고요. 추가적으로 오프라인에서 교육을 하면서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계획은 지금 방학 기간 동안에 뉴만 영상을 많이 촬영을 해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8, 9월에 9월까지는 적어도 9월까지는 지금 챕터 3을 하고 있는데 챕터 4까지 그러니까 섹션 1이죠. 뉴만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내용들, 기본 원리나 아니면 물리학적인 내용들을 9월까지는 제가 완료를 하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진도를 나갈게요. 우리가 운동자, 안정자에 대해서는 다 알아봤고요. 운동자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마지막 신경계통을 통한 근육의 활성이라는 부분이 남아있어요. 페이지는 69페이지고요. 69페이지에 신경계통을 통한 비아 통한 근육의 활성이라는 카테고리입니다. 오랜만에 이 판서를 하니까 좀 익숙하지가 않은데 제가 좀 글씨가 악필이에요. 예, 더 악필일 것 같은데 이번 강의는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자, 2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리크루트먼트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요 단어를 채용할 때 리크루트먼트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사용하고자 하는 용어로는 동원이라는 용어로 우리 책에서는 나옵니다. 이미지를 이렇게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 철근 덩이를 이렇게 옮겨야 돼요. 이쪽에다 옮겨야 되는데 사람이 지금 사람이 지금 2명이 있어요. 근데 이 철 덩어리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2사람으로는 이게 들지 못하는 상황일 때는 우리가 추가 인력을 채용을 하겠죠. 추가 인력을 이렇게 채용을 해서 2명 더 채용을 한다. 요거를 우리 여기 개념으로 하면은 동원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2명이 더 동원되었다. 2명이 더 채용되었다. 요런 이미지로 삼아 주시고요. 동건 같네요. 동원. 네. 그래서 요런 이미지로 제가 설명을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고요. 자, 2번째 나오는 내용은 레이트 코딩이라고 해요. 요거는 비율 부호화라고 우리 책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부호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비율. 레이트 이게 비율이고요. 코딩 요게 부호화겠죠. 코딩이란 용어가 요즘 좀 많이 익숙해졌죠. 대중적으로. 코딩이라는 그 4차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서 코딩이라는 것에 대해서 교육도 많이 받고 있고 코딩에 대한 전문가들도 많이 생기잖아요. 어떤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고 할까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부호 여기 나와 있는 용어를 쓰자면 부호화를 시키는 거죠. 어떤 알고리즘을 부호화하는 작업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코딩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 식으로 이미지를 우선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가지 추가적으로 또 첨언 하나만 하자면 우리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동원과 그리고 비율 부호와 요 2가지는 뉴만 3판 제가 지금 강의 교재로 채택을 하고 있는 법문 에듀케이션의 검정색이죠. 검정색 표지가 되어 있는 3판에 대한 단어이고요. 이게 2판에서는 다르게 얘기를 해요. 요걸 2판에서는 비율 부호화가
발화율 코딩, 코팅이라고 썼네요. 코딩, 발화율 코딩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앞에 레이트를 비율이라고 했는데 발화율이라고 수정을 한 거고요. 코딩을 부호화라고 했는데 코딩 그 자체로 우리 그 외래어를 그냥 받아들이듯이 이렇게 적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뉴만 2판을 보고 있다. 그러면 제가 비율 부호화로 얘기를 하면서 강의를 하겠지만 책에 있는 발화율 코딩을 찾으시면서 강의를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나와 있는 동원이라는 용어와 비율 부호화라는 용어로 강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요를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동원과 비율 부호화를 이해하면 이제 3장은 끝납니다. 근데 동원, 비율, 부호화 말이 힘드네요. 동원 그리고 비율, 부호화 이 두 가지를 이해하려면 신경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전까지는 어떤 머스큘러 스켈레탈 관점으로만 배경 지식이 있으면, 즉 근육계와 골격계 그리고 근육 골격계의 어떤 연관작용, 관절계 이런 것들만 좀 알고 계시면, 어느 정도만 좀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면 강의를 따라오는데 어려움이 없으셨을 것 같은데요. 요거는 아예 신경계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예 못 따라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경계 전반적인 거 다 훑을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개요에서 얘기를 하는 것들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다시 동원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물리치료사들이 특히 신경계 병원에 가게 되면 거의 이건 스터디를 매일 할 거예요. 여기 보시면 Principle of Neural Science, 보통 우리가 Neural Science, 신경과학이다 라고 하는 책에서 발췌를 한 그림이고요. 여기 그림은 우리 뉴만에 나와 있는 그림이고요. 처음에 간단한 개요를 얘기할 때 삽입된 그림입니다. 자, 우선 여기 Neural Science 그림을 먼저 보시면, 확대를 한번 해볼까요? 이걸 어디부터 얘기하면 좋을까요? 우선은 지금 기본이 거의 잡혀있지 않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강의를 간단하게 좀 할게요. 우리 신경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처음에 뿌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부분이라고 할게요. 이 부분은 우리가 중추신경계라고 해서 CNS, Central Nervous System, 이렇게 중추신경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약어로 영어로 적을게요. 중추신경계이고요. 반면에 여기 팔 쪽, 다리 쪽에 붙어 있는 요거를 우리가 말초신경계, PNS라고 얘기를 합니다. Peripheral Nervous System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약어로 적을게요. 어쨌든 CNS와 PNS,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뉩니다. 특히 이 CNS에는 뇌와 척수가 있다. 이 정도까지만 좀 정리를 할게요. 뇌와 척수가 CNS, 중추신경계에 속하고요. PNS에 대해서 한번 좀 분류를 해서 알아볼 텐데, 첫 번째로는 좀 확대를 해볼까요? 이제 우리 몸에는 말초신경이 감각신경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운동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감각신경이라는 것은, 이 감각신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감각을 느끼는 거예요. 느낀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손으로 어디 좀 매끈매끈한 이 종이를 한번 만져볼까요? 종이가 이렇게 매끈매끈 약간 마찰이 좀 일어나네? 이렇게 지금 느끼고 있는 걸 피부를 통해서 접촉을 한 상태로 뇌로 가게 되겠죠? 그 뇌로 가게 되는 경로가, 여기서부터의 감각신경이 팔에 타고 상안에 타고 쭉 올라가서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척수라고 하는 스파이널 코드로 들어가서 뇌 쪽으로 전달이 되는 것. 이게 감각신경 정보가 뇌에서 통합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종이를 만졌던 것으로 여기 신장 수용기라고 하는데, 신장까지 지금 만진 거는 신장 수용기가 아니니까 그냥 수용기라고 할게요.
그냥 수용기라고 하고요. 여기 수용기 손끝에서 이렇게 만졌다 하면 이렇게 해서 쭉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여기 보면 이게 척수를 트랜스버스 플랜으로 이렇게 가로면으로 잘라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척수의 앞쪽에 있는 뿔 그리고 뒤쪽에 있는 뿔 앞뿔 뒷뿔이라고 하는데 뒷뿔로 들어가서 뇌 쪽으로 이제 척수를 타고 전달이 돼서 뇌에서 통합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설명을 할게요. 자, 이게 감각신경이라고 하는 우리 몸에 들어가는 신경이고요. 이제 반대로 뇌로 이제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제 종이를 한 장 넘기려고 딱 잡았는데 이게 한 장인지 두 장인지 한번 이렇게 만져보게 되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두세 장을 잡았더라면 이렇게 넘기면서 한 장만 만지게 되겠죠? 그럼 지금 이제 다시 만졌을 때 한 장이네? 그럼 내가 의도하는 것은 넘겨야지 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넘긴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작용이 되는지를 볼게요. 뇌에서 또다시 이제 넘기자라고 내가 생각을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쭉 내려와서 여기 앞쪽 뿔이라는 곳에서 척수를 타고 앞쪽 뿔까지 내려오고요. 앞쪽 뿔에서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운동신경 세포를 타고 쭉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손가락으로 야, 손 움직여 이렇게 명령을 내리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 근육을 사용해서 손가락을 이용해서 넘기게 되는 요 일련의 과정이 지금 동원과 비율부호화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지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간단합니다. 요 정도만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 부분에서 여기에 대략적으로 요 부분을 지금 여기에 떼어놔서 우리 뉴만 책에 삽입을 해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확대해서 한번 개념만 다시 또 잡아보도록 할게요. 요 정도면 되겠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스파이널 코드가 있고요. 스파이널 코드에 제가 아까 전에 이게 뒷뿔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책에도 뒷뿔은 나와 있지 않네요. 뒷뿔이고요. 앞뿔만 그런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는 앞뿔, 이거는 앞뿔 이라고 하는 구조고요. 앞뿔을 통해서 이렇게 신경이 이 방향으로 계속 나가고 있는 거예요. 악손 나와 있죠? 악손이 축삭이라는 뜻입니다. 축삭. 우리 책에도 우리 책에 한글판이니까 그쵸? 영어 한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축삭이고요. 자, 이제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게 요거. 보시면 요 축삭에서 지금 근육이 있죠. 근육이 있는데 머슬 파이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세히 더 확대하면요. 머슬 파이버가 아니라 여기 자세히 보면 머슬 파이버스죠. 아이고. 자세히 보면 머슬 파이버스. 결국에 복수라는 거죠. 근육들이에요. 근육이 아니라 근육들이라는 거예요. 근육들. 근육들을 신경 하나가 지배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 스위치, 전등의 스위치를 누르면 뭐 우리 지금 각자 살고 있는 집은 그냥 전등 하나가 켜질 수 있지만 어떤 상가 같은 곳들에 가면 여기 천장에 형광등이 막 이렇게 많은 구조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형광등 두 개 중에서 위에 버튼으로 딸깍하고 누르면 이 두 줄 중에서 위에 줄만 불이 5개 정도의 전구가 딱 들어오고 반면에 밑에 있는 거 딸깍 누르면 아래에 있는 5개의 전구가 불이 들어온다 라고 하는 거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위에 있는 전구 5개 하나의 버튼을 눌렀는데 전구 5개가 이렇게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스위치 하나당 전구 5개를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거랑 같은 논리예요. 우리 몸에서 신경 전도가 되는 게 정말로 정기적 신호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 전선과 우리 신경의 전도가 그냥 비슷하다. 이렇게 좀 이미지를 잡아도 무방할 것 같아요. 만약에 신경외부 생리학이나 신경계통에 대한 공부가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전구에 스위치 하나를 눌렀을 때 전구가 20개 켜지면 스위치 하나당 전구를 20개 지배하고 있다. 이걸 신경 지배율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스위치 하나 켰는데 전구 하나 딸랑 들어온다. 그럼 전구를 하나 지배하고 있는 거죠. 신경 지배율은 하나. 이해되시죠? 머슬로 가자면 지금 요 축삭 요거 딱 한 개죠. 축삭 한 개가 근육 여기 있는 걸로만 세보면 근육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맞지 않는 개수를 세는 방식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그냥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5개의 근육에 붙어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축삭 한 개당 5개의 근육이 지배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책에서 나오는 걸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대략적인 개념을 설명을 했고요.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조금 정립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앞불부터 시작을 해서 운동신경세포가 있을 거거든요. 그 세포부터 시작해서 이 근육까지 이어지는 요 일련의 얘네들을 통째로 부르는 용어가 있어요. 요거를 우리 책의 둘, 넷, 여섯, 8번째 줄을 보면 운동단위라고 나오죠. 요거는 한글 용어보다 영어로 훨씬 더 병원에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모터 유닛이라고 하는 모터 유닛, 운동 단위라고 하는 요 영어도 좀 잘 기억을 해두세요. 이 용어가 정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 뒤쪽으로 넘어가서 계속 뒤죽박죽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좀 전체적인 내용은 이해할 수 있게 배경 지식을 설명한 것 같습니다. 자, 책에서 추가적으로 뭐 나오는 것들 조금 짚어보면 한 15번째 줄쯤에 보면 이제 요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근육을 수축을 하는 건데 처음에는 특정 운동 신경세포를 동원시키고 recruiting 나오죠, 영어로. 그리고 그 후 빠른 비율의 연속적인 활성인 비율 부호화 과정을 구동시켜서 알파 운동 신경세포, 즉 여기 지금 얘네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뭐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 뒤쪽에 본격적으로 설명할 때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근데 추가적으로 여기 부분 있죠. 여기 지금 요 동그라미 친 하나, 둘, 셋, 넷, 5개의 초록색 동그라미, 연두색 동그라미 중에 하나. 그러니까 축삭에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요 그냥 촉수같이 나와 있는 끝과 근육이 만나는 부분, 이거를 근신경 접합부라고 하거든요. 근육신경 접합부라고 해요. 여기 부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간단하게 이것도 살펴보시는 게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것도 역시 뉴럴 사이언스라고 하는 책에서 제가 발췌를 해왔고요. 여기 보시면은 좀 원서가 흐릿하네요. 요거 모터 유닛이라고 나와 있는, 죄송합니다. 네, 여기 모터 뉴런이라고 나와 있어요. 운동 세포죠. 근데 운동 신경세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아까 얘기했던 알파 운동 신경세포, 알파는 제가 얘기 안 했나요? 보통 우리가 근육을 움직이는 신경세포, 그러니까 나의 신경세포라고도 하죠. 몸에서 나가는
나의 신경세포 혹은 운동세포 중에서 알파 운동신경세포라는 걸 많이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알파 운동신경세포가 쭉 이렇게 축삭으로 연결이 되어서 축삭으로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게 근육이에요. 머슬 파이버. 이게 근육입니다. 머슬 파이버이고요. 제가 아까 말했던 게 요거예요. 여기 있는 근육과 이 신경이 만나는 요 부위가 뉴로머스큘러 정션이라고 하는 뉴로, 신경, 머스큘라, 근육, 그리고 정션은 연접하다 뭐 이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연접부, 정션이니까 명사죠. 그래서 근신경 접합부, 근육신경 접합부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를 이제 확대해서 밑에서 보시면 요거를 확대해서 밑에서 이제 그러면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좀 지울까요? 이해되시나요? 여기서 확대를 요렇게 지금 한 거죠. 요 부위를 이렇게 확대를 한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미엘린 수초가 가장 마지막에는 미엘린 수초라고 하는 것이 보이고요. 이거는 뭐 신경 쓰지 마세요. 악손이라고 하는 축삭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여기서 보면 뭐 슈반세도 나오는데 다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이것만 자세히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그냥 자세히 보지 않고 생략을 할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마지막 끝에 보면 이렇게 무슨 해골같이 나와 있는데 사실 제대로 확대를 해보면 제대로 얘 하나만 확대를 또 하는 거예요. 확대를 하면 이게 근육과 신경이 연접되어 있는 부분, 근육과 신경, 다시 말하면 신경이 쭉 나오고 나서 신경 끝에 근육의 끝 같이 여기서부터 이어지는 요 부위를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이걸 엄청 크게 확대한 거예요. 자, 보시면은 이 신경 끝에 시냅스 베시클이라고 하는 이게 연접 소포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이것도 뭐 용어를 외울 필요 없고요. ACH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유념 있게 봐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ACH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깊게 신경계 공부를 하신다, 서적을 읽으시면 요 약어를 많이 얘기를 해요. 요게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콜린이라고 하는 신경 연접 물질에 대한 약자예요. 그래서 공부를 계속 하시려면 어떤 그림을 보더라도 아세틸콜린 너무 길어서 이렇게 ACH로 약어로 표기를 하니까요.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 아세틸콜린이라는 녀석이 이 신경 끝에서 이제 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분비가 되면 뭐 여기 있는 나트륨의 채널이 이제 나트륨이 막 나와서 여기 나트륨 채널이 뭐 열리게 되고, 그리고 나서 칼슘이라고 하는 CaE+라고 하는 칼슘이 이제 뭐 근육에서 유리라고 하죠. 나오게 돼서 그 슬라이딩 가설 있죠. 근육이 활주가 되면서 이렇게 수축을 한다. 이렇게 칼슘이 관여가 되는 그런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됩니다. 근데 거기까지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왜 이걸 얘기를 하냐면 우리 책에 보면은 69페이지에 오른쪽 동원 리크루트먼트라고 나와 있는 한 5번째, 6번째 줄에 보게 되면 영어로 활동 전이 액션 포텐셜부터 해서 쭉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 내용을 제가 여기에 정리를 좀 해놨거든요. 자, 이 그림을 지금 대략적으로 이해를 했으니 이제 제가 이거를 간단하게 얘기하는 걸 아마 대략적으로는 알아들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한번 하나하나 보시면 첫 번째, 알파 운동 신경 세포의 세포막까지만 제가 적었어요. 이 세포막에서 탈분극이 일어난다고 해요. 여기 나와 있지 않네요. 여기 있는 용어로 하자면 활동전이가 일어난다라고 해요. 활동전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이어지는 요 구간 있죠. 여기서 전기가 통한다라는 거예요. 전기가 통한다.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 어떤 밀리볼트 이상으로 되어야지 이제 뭐 스위치가 온되듯이 설명하는 계전이 있는데 그냥 그런 거는 제외하고요. 스위치가 온돼서 쭉 전기가 통한다 라는 게 1번 과정이에요. 알파 운동 신경 세포의 세포막에서
활동 전이가 일어난다 라고 하는 거 그냥 U라고 적을게요. 그래서 이 활동 전이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활동 전이가 일어나게 되면 정기적 신호를 쭉 연결을 해서 근신경 이음부, 근육신경 이음부, 아까 말했던 이 부분이죠. 근육신경 이음부는 아까 전에 말했던 여기 부분인데 더 자세히 말하면 딱 여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죠? 여기 부분이 근육신경 이음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색깔을 바꿀까요? 조금 표시가 될 수 있게. 이 부분이 신경근육 이음부예요. 그리고 나서 이 신경근 이음부, 신경근육 이음부에서 아세틸콜린 물질이 분비가 되면서 요 운동 종말판이라고 하는 게 그냥 대략적으로 여기 부분이 운동 종말판이고 여기에 어떤 탈분극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냥 여기에 있는 근육의 문이 열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육의 문이 열려서 어떤 물질들이 교환이 되면서 이제 근육을 수축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동 종말판을 통해서 근수축이 발생한다까지 정리하시면 대략적인 느낌, 어떤 뉘앙스는 파악을 하신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좀 더 자세한 지식을 원한다 하시면 신경외부 생리학 책이나 아니면 근육생리학 이런 책들을 꼭 한번 보셔야 될 겁니다. 네, 제가 오늘은 아예 이런 개념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그리고 전문 용어는 좀 빼고 쉬운 용어로 설명을 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강조를 드리자면 이따가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요 활동전이라는 요거를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알파운동신경세포의 세포막에서 활동전이가 일어나서 전기신호가 막 통하게 돼서 활동전이가 일어나게 되면 결국 근수축이 발생한다. 요걸 꼭 기억을 해주세요. 활동전이가 일어나면 근육수축이 발생이 된다. 이 중간에 있는 건 신경외부 생리학에서 자세히 공부를 하시고요. 활동전이가 일어나면 근육수축이 일어난다. 요거까지만 딱 정리를 하시면 동원과 비율부와 이해하시는데 좀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사전 설명 끝났고요. 자, 이제 제대로 한번 저랑 책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